예림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순규 가족님의 글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는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약 3주 전 매년 찾아오는 생일 새벽에 묵상할 때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의 삶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억은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3주 이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야 겨우 하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의 일들 중 기억에 남을 만한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이 얼마나 드물었으면 3주 이상의 공백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매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당연한 의문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1년 365일 지속될 수 없듯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나날을 지속해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3주 넘게 회색빛 나라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마음은 무겁게 하는 것은 저 자신의 비겁함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무척 존경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괴롭히면서 친구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잠자코 있어달라고 나서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밀어내려는 이들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를 괴롭히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친구에 대한 유언비어를 바로잡고자 애쓰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제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제 친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시인 로버트 플로스트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친구를 돕기로 한 저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저의 마음의 평안함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신순규님께서 친구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다가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자서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사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글을 쓰신 신순규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험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정정당당히 이 말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물줄기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신순규님의 예림 가족 이야기였습니다.